연광학원 또는 수학의 연광 치면 나옵니다. 어제 이거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정수하고 소수의 값. 근데 선생님이 약간만 변형해보자.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면 정수의 값이 누구야? 정수의 값 2n? 소수의 값은? 저기서 2n 뺀 거? 요것만 5라고 바꿔보려고. 여러분 2n 플러스 1하고 2n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이 정수인가? 대입만해서 극한값 구라고 하거든? 대입했어. an하고 bn 값을 더한 게 누구지? 저 루트 값 자체야? 정수의 값은 n이고 소수의 값은 루트에서 n 뺀 거니까 n이 소거되고 루트만 남아? 이런 거 맞죠? 이제 분자의 값은 두 개 곱하라고 합니다. 두 개 곱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되나?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아니? an과 bn의 값을 곱한 거 순서만 바꿨었습니다. 그럼 우린 최고차항 계수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뭐냐? 유리화해야 되는 거야? 뭐 하나 잘못 썼지, 선생님이. bn 값은 이 값이고 an 값이 이건가? 네. 그러면 분자에 있는 걸 유리화해야 되지 않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유리화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밑줄 친 거 뭘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n 플러스 1하고 n을 곱한 녀석과 그럼 극한값이 누구야? 있을 동안 보통 극한값 구할 텐데 극한값 누구냐? 네, 2분의 1이죠? 아는 거 맞죠? 근데 한 템포 좀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극한값 2분의 1이었을 때 A, B 값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A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A 누구야? B의 값은 누구예요? 그것만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빼기 n? 극한값이 누구죠? 네. 지수도 됐나요? 지난 시간에 쌤이 그저께 니네들 잠깐 만나서 설명해 줄 때 이거 설명해 준 것 같은데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에서 n을 뺐을 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루트 a제곱 n제곱 kn 플러스 c라고 쓰겠습니다. 뒤에 건 an이라고 썼습니다. 극한값이 누굴지 암산할 수 있을까요? 유리화만 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 극한값은 네, 2분의 k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차수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아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지면서 이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이건 최고차항 계수의 값 a죠. 차수하고 차수도 지금 앞에 거 뒤에 거 다 1차고요. 최고차항 계수의 값 똑같이 a입니다. 최고차항 계수하고 차수가 똑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의 차수가 크면 극한값이 뭐가 되는지 혹시 아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이 앞에 게 차수가 크면 앞에 있는 무한대 값이 차수가 컸을 때는 뭐가 될 줄 아냐고. 앞에 건 2차인데 뒤에 건 1차야. 그럼 극한값이 뭐가 되냐고. 뒤에 게 차수가 더 컸을 때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an 값은 다음과 같은 범위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분자의 값이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분모의 값은 6n제곱 최고차항 계수는 6이라고 하네. 야,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1이라고 하는 녀석 차근차근 쓰면 되는 건가? 2부터 3까지 a2의 값은 4부터 5까지 마지막에 an의 값은
2n부터 2n 플러스 1까지라 그러네? 그럼 문제에 분자 있는 녀석의 값을 내가 sn이라고 한다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알고 싶다면은 왼쪽 건 왼쪽 길 더하고 가운데는 가운데 길 더하고 끝에 건 끝에 거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짝수의 총합의 값이 누구야? 지수는 시그마 공식을 안 해보고 있네? 그럼 여기서 끊고 시그마 공식 설명합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값이 뭐죠? 2분의 자연수의 총합 공식 첫 번째 공식이죠. 제곱수의 총합의 값 어떻게 구했지? 6분의 n. 세 번째가 교과서에 나오는 마지막 공식인 것 같아. 세제곱수의 총합의 값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볼까? n 대신에 10 대입해보려고. 그럼 뭐야? 시그마 k 값은 1부터 10까지 k제곱. 누굴까? 대가리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암산이 왜 안 되죠? 6분의 10, 11, 21? 약분모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뇌를 써본 적이 없구나. 뇌를 자꾸 쓰는 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나왔어? 여섯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3승의 값은 누굴까? 55의 제곱이 누굴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수에 10개를 더하는 색값은 385인 거 외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분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분수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열을 배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군수열, 무리 지어가지고 사각형에다 숫자 집어넣은 거, 괄호 쳐가지고 수열을 배열한 거. 그런 걸 군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군수열을 안 배웠다고? 오이씨, 진짜야? 그렇다고 해, 그러면.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짝수의 총합은 뭘까요? 첫 번째 거에다 두 배만 하면 되는 거니? 여덟 번째, 홀수의 총합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홀수의 총합의 값은 n제곱인지 알고 있네? 지수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1 더하기 3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57까지 더했다? 누굴까요? 뭔가 비슷한데 아쉽다. 근데 선생님 지금 니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리는 나쁘지 않다고 느껴. 너희가 대답해 주는 거 들을 때 극한 파트에서 최근에 배운 극한 파트 학교에서 수업했고 최근에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 그건 대답 속도가 빨랐어. 근데 기초 연산들 속도가 좀 한 박자씩 느려 지금. 그쵸? 이거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거야. 누가 니네가 느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독촉하지 않았던 거야. 이 병신들 빨리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독촉했어야 되는데 독촉하지 않고 니네가 천천히 하도록 냅뒀나 봐. 그러면은 지수는 이게 왜 29의 제곱인지 얘기해봐. 29번째 홀수니까 네. 여기 녀석이 값이 몇 번째 홀수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웃한 두 자연수 고배합.
이웃하는 두 자연수의 곱,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 시그마 공식도 보통 많이 사용하니까 외우는데. 외우고 있나요? 그럼 이 녀석은 K제곱과 K니까 1번, 2번 두 개 더하는 거 아닌가? 1번, 2번 두 개 더해서 통분하면 되겠다. 통분하면 뭐가 될까? 내가 6분의 n 플러스를 묶어주려고. 그럼 밑에 거는 2n 플러스 1이 남는 것 같은데? 위에 거는 뭐라고 써야 되냐? 근데 약분이 가능하지 않아? 약분하면 뭐가 돼? 2n 플러스 4였으니까 n 플러스 2가 남아?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분모의 3, 분자는 3개. 근데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면 1, 2, 3, 2, 3, 4, 3, 4, 5 이웃한 세 자연수 곱의 합이지. 이거는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어. 방금 전에 두 개를 곱했을 때는 하나 더 추가했잖아. 지금은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하나 더 추가할 거야. 그래서 분모에는 4라고 쓸 거고 분자의 값에는 n 플러스 3까지 쓰려고 해. 11번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저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알더만 다 소거해가지고 남은 게 2라고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다고 니네 대답했었잖아. 통분하면 누구라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통분하면 누구냐고. 그럼 분자, 여기는 이 n이라고 하는 색깔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에 하나 더 그걸 쓰면 되는 거네. 12번 1 곱하기 n, 2 곱하기 n 마이너스 1을 쭉 해가지고 앞에 건 점점 커지는데 뒤에 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게 누군지 혹시 알고 있나요? 수능이 지금까지 2번 출제됐습니다. 30년 동안 수능에 2번 나왔습니다. 모든 항에 n이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몇 번장을 잡고 문제 푸는 줄 아시나요? 중간에 몇 번장을 잡는지 혹시 알아요? 아이고야. 모든 항에 n을 다 가지고 있을 땐 k번장을 잡고 문제 풉니다. k번장은 k 곱하기 n-k 플러스 1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로 계산합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k라는 문자는 2차식인가?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해서 답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외울 겁니다.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 곱하기 100, 2 곱하기 99, 3 곱하기 98, 마지막에 99 곱하기 2, 100 곱하기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6분의 100, 101, 약분해서 산수하지 말고 객관식 보기에서 이것만 고르세요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울 때 누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 이건 꼭 필요하다, 출제된 적이 있다, 외워야 된다 이런 말 안 해줬지. 13번 12번까지는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 13번은 극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만 나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입니다. 시그마에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는 시그마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멀쩡했던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느닷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려고. 이 생각은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힘듭니다. 멀쩡한 k를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꾸는 걸 누가 이렇게 하냐고. 이건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없습니다. 지금 배웠습니다. 멀쩡했던 분자에 있는 k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나누기의 값을 따로따로 쓰려고 하거든.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은 내가 분자에다 지금 이거 대입할 거거든.
그리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은 약분되잖아. 뭐가 남냐고. 근데 부모의 값은 1부터 k까지만 곱한 게 남겠네. k 플러스 1 약분되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인가? 그럼 1부터 대입하면은 1팩분의 1, 2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다 소거되겠네. 남는 게 누가 남을까? 1팩분의 1하고 n 플러스 1팩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거되겠네. 2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다 소거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건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웠습니다. 시그마는 이 13개의 공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뭘 쓰고 있냐? 지금 눈으로 보고 외우면 안 되냐? 못 외워요? 네. 영상 다시 보셔야 되겠네요. 선생님 쓸 시간 안 주고 넘어갈 거거든? 짝수의 값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아쉽다. 1부터 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3부터 더한 것 같은데? 어이씨, 어떻게 하지? 그럼 요 바로 앞에 것까지만 더할까? 홀수를 n번째 홀수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n제곱이었잖아. 근데 n제곱보다는 1이 하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된 건 2n 플러스 1 추가된 거 아니야?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이구만.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분자 있는 값은 SN인데 샌드위치 부동식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것도 6n제곱으로 나누게 하고 이것도 똑같은 걸로 나누게 하게 되면 이거의 극한값은 네, 각각 다 6분의 1이군요. 근데 가운데 낑겨진 것도 6분의 1이죠. 서술용으로 출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혹시 성적이 좋아지고 능력치가 뛰어나져가지고 수리논술 시험 볼 수도 있어. 수리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 답을 작성할 때는 성실하게 다 써야 돼. 생략하는 것 따위는 없어. 쌤은 귀찮아가지고 너희도 문제 풀 때 귀찮아서 이렇게 풀잖아 그냥. 리미트 달아주면 등호 생기는 거 알아요? 지수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등호 없었지. 근데 리미트를 달아주면 등호를 꼭 달아야 됩니다. 등호가 있었어도 등호를 달아줄 거고요. 등호가 없었어도 등호를 달아줄 겁니다. 리미트 항상 등호를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 시험 봤을 때는 수리논술 시험 봤을 때는 다 작성하시라고 해서 일부러 써봤습니다. 쌤이 지금 목표치 니네 가르쳐서 니네 가천대 전남대 보내는 게 쌤 목표치가 아니야. 더 월등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다음 주로 왔습니다. 어저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이 각각 수렴했을 때만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 쓰거나 리미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무한대분의 상수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무한대 상수만큼은 리미트 두 개 따로 있는 녀석의 나누기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해서 리미트 하나만 쓰고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어저께 했던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네?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모의고사 풀이는 이걸 사용합니다. 자, 183번 문제가 쉘 AN값은 합의값을 SN이라고 얘기할 건데 합의값이 SN인데 분모의 값은 N제곱, 분자의 값은 SN이라고 하네. 야, 그러면은 분자가 SN이 누구란 얘기야? 2차식이고 그 녀석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라고? 나머지 상수항 1차항은 모르잖아. 야, 합의값 2차식이라고? 그 아는 정보를 얘기해봐. 합의 2차식이면 우리 뭐 하라? 수열의 합의값이 2차식이 나오면 뭘 알 수 있지? 무슨 수열인데? 아, 또 이런 식으로 등차술이지.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아, 나 진짜 이 동네 선생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등차수 일반 구하는 공식 아시죠?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도 아시죠? 첫 번째 식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 앞에 계수는 뒤에 떨거지는 관심 없습니다. a-t인데 관심 없습니다. 2차 앞에 있는 계수가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네. n, dn, 분모의 2, 2분의 d? 이게 포인트야. 1차 앞에 있는 계수는 공차입니다. 2차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은 2분의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니는 공차는 뭔지 알아? 네, 공차의 값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등차수리입니다. 그런데 등차수리 합의값은 전개하게 되면은 2분의 2a-dn이라고 하는 1차항은 있는데 상수항은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입니다. 이 말기 알아듣나요? 아, 진짜 알아들어? 지금 2차 시계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2차 시계값이 뒤에 있는 값을 누군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 알고 있다고요? 2분의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공차가 1이니까 n 앞에 있는 계수는 1인 거 알고 있다고요? 니네 자꾸 한 박자 늦게 이해할 거야? 대입하려고 합니다. 리밋, 나 지금 이거 계산한 중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네. 지금 안에 앞에 있는 2의 값의 합은 뒤에는 an 값의 합은 요게 SN이잖아. 이 k 값의 합은 ak는 an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었네. 계수만 비교하라고 했네. 답은 지수도 된 거 맞아요? 선생님 부탁 있는데 뇌를 쉬지 마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는 훈련을 못 받은 것 뿐이지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뭐가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냐면 뇌를 쉬지 않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 한 템포 한 템포 쉬었다가 뜸들이고 생각하고 뜸들이고 생각하고 아직 이 정도 레벨이란 말이야 너희가. 그건 자신의 의지로 그걸 바꿀 수 있어. 뇌를 쉬지 않는 거.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에는 fx 값이 있습니다. 절대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인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듭적으로 n승이 있을 때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쪼개는 줄 알아? x의 범위 네 군데로 쪼갤 생각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미주수 x의 값이 미시라고 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쪼개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을 때 이렇게 네 개로 쪼개죠? 자, 처음에 x의 값 1이라고 한다면 1대 2번 함수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네. 누구야? 이거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똑같네. 절대값이 작을 때는 n승이 뭐가 되냐? 그럼 요거 두 개만 0인 거네? 그럼 그때 fx의 값은 아까는 x의 값이 특정한 하나의 숫자니까 대입해서 함수값을 처리했고 그러니까 x가 여러 개의 값이지? 그러니까 fx로 함수를 잡고 있습니다. 요것만 지워지니까 남은 녀석의 값이 이거라고?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는 밑줄 친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계수 비교해? 네, 나머지 건 다 무시해?
근데 연속이라는 게 포인트네.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되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랑 플러스를 대입한 건 함수값이 똑같대? 여긴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1 왼쪽과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이것도 연속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근데 고사인은 건 절대값이잖아. 요게 y축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과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라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다가 지금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 x의 값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x의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극한값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극한값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하거든.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1만 대입했는데? 지금 지수 이해 덜 된 느낌이야.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극한 1의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이 함수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셨나요? 마이너스 1 대하면 누구야? 이 값들이 다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열림만 하면 되겠네. 일단 옳은 거 확인하자. a-b의 값은 1 맞아? 함수 fx의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인지 물어보는데 이 부분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구만. ab를 구하려고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식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아니 식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식 아니야? 이거 대입하면 똑같은 식이야. 그거밖에 안 남아.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럼 함수 fx의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아니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양수면 이건 음수니?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음수면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이거의 부호는 양수니?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니네 내 말 이해되냐? 근데 A값이 음수값이면 A값이 음수값이면 B의 값은 더 작은 값이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때 이 점 좌표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A라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면 B의 값은 빵인 거야? A의 값이 플러스면 B의 값은 빵? 뭐 이런 식으로 빵 이런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주어진 연속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A의 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최소값이 마이너스 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릴 땐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잖아. 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 마이너스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 최소값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되겠다. 된 거 맞아요? A의 값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가 1보다 작으면 이것도 음수니? 이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냐? 그럼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네? 근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A가 1보다 작으면 B의 값을 조사해보자. A라는 녀석의 값이 B 플러스 1이죠. B 플러스 1값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Y절편이지. 그럼 B의 값이 음수값이면 설령 여기는 지금 죄다 마이너스 1인데
요 녀석이 B라 할지라도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이게 0보다 작은 값이야? 아니 A 값 1보다 작으면 B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B 플러스 1보다 작으면 B는 음수해야 되잖아. 설령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 점 좌표 음수인 거잖아. Y절표 무조건 음수야. 된 거 맞아? 왜 0이 되지?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왜 A가 1인 걸 왜 생각하지? 네. 이 미친놈아. 네. 그래서 X축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참말인 거네. 여기까지가 레벨 1입니다. 레벨 2로 갔습니다. AN, BN 값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AN이라는 수열은 BN보다 항상 크다고 합니다. 1대2배도 A1이 더 크고 2대2배도 A2가 더 크고 무조건 A가 더 큽니다. 근데 무한으로 갔을 때 5로 수렴한다고?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은 13으로 수렴한다고? 근데 이걸 구하라는데?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하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잖아. 구할 수 있나? 적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그래? 전개해볼까? 이건 해결되네. 이거 극한값은 지금 5인 거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문제인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곱셈 공식? 빼긴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하니까? 이 값이 지금 13이라고? 그럼 5를 갖다 대입했던 25. 25에서 12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AN, BN의 극한값은 그럼 이 값은 6이 된다고? 6으로 가고 5로 가고 1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AN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곱셈 공식으로 뺀 녀석의 값을 제곱해? 그래서 AN 값이 더 크다라고 줬나? 이 녀석의 값은 이거니? 된 거 맞아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지금 누구야? 25? 뒤에 있는 건 24? 그럼 제곱한 거의 극한값 1이란 얘기야? 그럼 제곱을 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곱대도 일로 가겠네. 문제 AN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값으로 가겠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건가? 두 개 더해? 따라서 AN의 극한값은 네, 너 한 템포 넘으시는 것 같은데 니네? 되신 거 맞나요? 86번으로 갔습니다. 86번 문제가 다음에 극한값이 2라고 합니다. 그 극한값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등차수리라고 얘기했네.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D1이라고 하려고 뒤에 떨거지들은 1도 관심 없습니다. B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D2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떨거지들을 상수한 관심 없습니다.
그럼 계수 비교했을 때 뭐가 이런 얘기야?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 제공한 거는 얘는 최고참 계수 누구인 거야? 그치? 제대로 대답 안 했으면 졸라 갈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개 곱하래? 그럼 최고참 계수 이거 누구야? 끝났네? 87번으로 갔습니다. 87번 문제가 함수 fx 값이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수열 an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함수한테 계속해서 an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루트 5a1 마이너스 6의 값이 a2래? 다시 루트 5a2 마이너스 6의 값이 a3래? 근데 어차피 a2라는 녀석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런 짓거리를 계속 했을 때 극한값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제곱해가지고 그 원리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자,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도 그리겠습니다. 무리함수가 출발하는 점의 좌표가 5분의 6에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 최고참 계수가 1이었으면은 한 요 정도 그릴 건데 지금 x 앞에 있는 계수가 5기 때문에 꽤 위를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y는 x라는 선과 만나는 교점이 있나 모르겠다. y는 x라는 선과 만나려나? 만날까 안 만날까 그걸 모르겠다. 만나 안 만나? 근데 갔다 온 계산해도 금방 구할 것 같은데 대가리 노나 보다. 어떤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네. 지수는 놀고 있었고 서원이는 계산했네. 너 지금 대가리 놀고 있지 지수는. y는 x라는 녀석과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갖다 오놓고 제곱해서 근 구했을 거 아니야? 교점 좌표의 값 2하고 3을 교점이 존재하는 거죠? 초항의 값 2보다 크다면서. 2보다 큰 누군지 모르겠어 초항이. 여기가 초항이라고 해볼게. 제일 처음에 초항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이전의 y좌표 함수값이야? a2? 여기가 a2지 않아? 여기가?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가 지금 a2, a2죠. 다시 a2를 갖다 대입하는 녀석의 값이 a3겠네? 여기가 a3네. a3, a3. 또 대입하면 a4겠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향해 가는 점은 3으로 가니? 여기서 a1의 값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a1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그재그로 가는 녀석의 값이 극한값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극한값은 3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루트 5a1 마이너스 6 루트 5a1 마이너스 6의 값을 또 대입했습니다. 또 대입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끝없이 하라고? 이런 거 맞니? 너희 지금 내 말이 되냐? 이런 짓을 겁나 많이 할 건데 선생님 이거 세 번 합성한 걸 썼는 거, 세 번 합성한 걸 썼단 말이야. 네 번 합성한 녀석과 세 번 합성한 녀석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요 녀석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봤자 똑같은 값이 나와요. 왜냐면 이런 녀석이 되게 많이 반복되면 우리가 한 수백 번 쓰고 나면 윗줄과 아랫줄은 똑같아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 대입하는 녀석의 값과 나오는 함수 값의 똑같을 거야, 나중에. 이 말 납득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개의 x값이 나오게 돼. 그냥 두 개 값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어떻게 선택하냐? 아, A1이 2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3에 가까워질 거라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극한 문제를 왠지 어렵게 느끼거든, 애들이. 딱 2등급, 3등급권에 속하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2, 3등급 아이들이 도형 문제만 나오면 헤맨단 말이야. 1등급 애들은 이런 거 보면은, 졸라 쉽네? 이러고 쑥쑥 푸는데, 2, 3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게 불편해. 앵커 모양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중심이 앵커 모양이고요. 반지름 길이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반지름 설명이 나왔나? 반지름 설명이 없네. 이 직선하고 접한다고 얘기했지. 여기가 반지름이구만. 우리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로? 그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 지었습니다. 거리가 누군지 지수 얘기해 보세요. 모르네. 루트 오브네. 그러네. 루트 오브 n이네. 어차피 n값은 자연수니까 절대값 안 치워도 되겠다. 그죠? 요만큼 반지름 길이의 값이 루트 오브 n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그 원이 cn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양끝점 좌표는 pn과 qn이라는 점인데 원 cn이라는 녀석과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고? 이 원이 여기서 직선하고도 접하고 원하고도 접해? 그때 pn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하세요. 여기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하세요. rn 값을 구하세요. 우리는 여기 반지름을 구했었는데 여기 이 속에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네? 아씨, 그 반지름을 뭘로 구하냐? 닮았나? 닮았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구만. 그럼 길이비를만 안다면 반지름의 값을 구하는 걸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나의 바램은 여기가 rn인데 rn 대 루트 오분의 n이라는 녀석의 값이 요것 대 요거라고 해야 되나?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점에 중심좌표 필요한 거네. 어이씨, 어떻게 하지? P는 누군데? 이게 Pn이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누군데? 여기는 이 점 좌표를 뭐라고 묘사할 건데 지금? 니네 지금 이거 필요하다며. 이것도 이거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나 여기 길 구하려고, 이 점 좌표 구하려고. 뭐냐고. 니네 알아. 눈만 뜨면 알아.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단정한 거야 지금. 중심 누구야? 그치? 그렇죠. 있는 정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쌤이 염려하는 거는 1등급 애들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찾아서 풀어 습관적으로. 2, 3등급 애들은 뻔히 있는데 못 찾아. 그게 경계거든? 눈만 뜨면 알 수 있어.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군 줄 알아? 여기도 누군 줄 알아? n-루트 오분의 n 마이너스 rn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돼. n인가? 그 값이 rn데 루트 오분의 n?
근데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n하고 여기는 n은 약분해도 괜찮을까? 내항 외항 곱하겠습니다. 내항 곱했습니다. 외항 곱하고 있습니다. 다 루트 오분의 1만 곱하면 되지. 너 이제 아랫값만 구하면 되지. 이제 산수인데 너무 귀찮다 이제. 싹 다 루트 곱했습니다. 루트 곱했더니 누구냐? 나 맞게 예상했니?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n분의 rn의 극한값 구하래? 극한값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 그거 자체가 이미 이거라고 유리화했습니다. 요것만 유리하려고. 됐니? 약분했습니다. 어이씨, 그걸 마지막으로 유리 한 번 더 하라고. 아이, 개귀찮게. 10분의 이건가? A가 누구래? 2분의 1인데 약분 안 할게. B라고 하는 녀석이 10분의 3인가? 두 개 빼라는데 빼면 10분의 8. 거기다 10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쉽죠? 이런 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기 쉬운 문제야.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수열이 다음과 같은 에이구 너무 쉽다.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부동 안 바뀌지. 양수니까. 그럼 나누기 했을 때 누구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3의 거듭제곱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건가? 미시 큰 거의 거듭제곱?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승 플러스 bn승 3 곱하기 an승 마이너스 5 곱하기 bn승을 써볼게. 선생님 이거의 극한값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답할래? A, B가 누군지 몰라. 범위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A, B가 똑같을 때 먼저 할까? A, B가 똑같으면 마이너스 1? A의 절대값이 크면은 B의 절대값이 크면은 된 거 맞나요?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밑이 더 크다의 기준은 절대값이 큰 게 밑이 더 큰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 있고 2의 거듭제곱 있다고 한다면 답이 뭐야? 밑이 큰 건 절대값을 기준으로 밑이 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나누기 했어. 나누기 했더니 an의 극한값이 누구래? 양쪽 다 9니까 가운데도 9입니다. 자,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등비수열입니다. n이 달려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1 대입하라는데? 그럼 1이 아닌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일단 1부터 대입하자.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문제 생겼네? 4분의 1을 갖다 또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4분의 1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 4분의 1을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세값이 만약에 4였을 때
A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였을 때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사이 있을 때 나머지였을 때 이렇게 범위 쪼개면 되겠지? 그때 선생님 지금 구하는 거는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A가 4라고 한다면 4분의 2의 값은 1인가? 그럼 1 대입하면 똑같은 값을 가지나? 1 대입하면 똑같은 값을 가지냐고. 4분의 1은 값.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자,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4분의 1이라며. 4분의 2. 근데 A가 4라며. 다시 1이잖아. 그럼 1 대입하면 또 1 나올 거 아니야. 1이라고. 된 거 맞아?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소환이 이해 안 된다. 대가리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다. A가 4면 밑줄 친 1을 갖다 대입한 값은 1이네. 1 대입하면 1. 그래서 선생님이 1 대입한 거 1이라고 썼어. 방금 1 대입한 거 1이었으니까 또 1 대입하면 1이겠지.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됐어?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은데 마이너스는 대입해야 되겠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라고?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가 누군지 알잖아. 이것도 1이네? 이것들은 절대로 4분의 5가 안 나오구만.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1 대입한 값이 4분의 5였잖아. 4분의 A였잖아. 4분의 2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 있나? 4분의 2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 있으니까 이것들은 빵? 남은 녀석은 아씨, 니네들 왜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머리를 사용하지 않지? 니네 지금 뭐 대입하고 있는데 4분의 2 대입한 거 아니야? 4분의 1을 누구한테 대입해? 2x한테 대입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야? 뇌를 사용하다 말고 사용하다 말고 이런 거야 지금. 멍청한 게 아니고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뇌를 쉬지 않고 계속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몰입해가지고 실수 한 번도 없이 푸는 습관이 없는 거야 너희한테.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걸 머릿속에 다 쥐고 있어야 돼 계속.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4분의 1을 대입할 건데 4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발산합니다. 발산하기 때문에 계수 비교할 겁니다. 계수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계수 비교했습니다. 3분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A-2x인데 뭐 대입하는 중인데 지금. 이 똥멍청이 한 번 했으면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맞죠? 네. 우리의 바램은 이 값이 4분의 5가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럴 수는 A가 누군데? 2분의 5는 범위 속에 있네. 하나 찾았어. 요 값이 지금 4분의 5가 나오는 건 찾는 거잖아. 4는 약분했어. 3배 했고 A의 값은 마이너스 3은 범위 없어. 5는 있어. 그때 이 두 개 값을 뭐 하라고? 2분의 15인가? 할 수 있는데 아주 미묘한 실수.
미묘한 집중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틀려. 다음 줄 봤습니다. 또 복잡하다. 등비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풀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정의가 된다고 하네. 1대입하라는데? 왼쪽부터 하자. 나 지금 1대입하려고. 그럼 또 3분의 1을 대입해야 되겠구만.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일. 3분의 2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숫자인 것 같아.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사이는 숫자를 n승하면 뭐가 돼? 그래, 그러네. n 달린 건 다 빵이네. 그러니까 뭐야? 또 멍청이들 진짜 이씨.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런 실수를 하면 니네보다 멍청한 애들이 너희들 치고 올라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f-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홀수성하면 마이너스를 짝수성하면 플러스를 죠 대입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그래서 0이네. 다시 0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동화 성립하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fx분의 1을 구하라고 합니다. 절대값 1보다 크면은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지?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1보다 작아? 커요. 뭔 개소리 아니야? 작아요.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1보다 작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이에 있나? 된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래. x분의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x값 대신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그러겠네. 빵 나오겠네. 성환이 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멍청해서 나고 놀라면서 우는 거야 지금? x1하고 x2라고 하는 세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때 x1의 값을 대입하면 뭐야? x2를 대입하면 그럼 등호가 성립하네. (92번) 문제는 an분의 an 플러스 1 값이 한 덩어리로 표현됐네. an 따로 구할 수가 없네. a 누굴까? 나 an 필요한 모양인데? a 어떻게 구해? an 구할 수 있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의 값은 an 곱하기 fn 이런 꼴의 정화식을 본 적 있나요? 이런 꼴의 정화식은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진 정화식입니다.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정화식도 빵꾸가 다 있네. 점화식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맺고 주면은 머릿속에 남나요? 기억하지 못해서 알려주면 머릿속에 저장이 되나요? 저장 안 되면은 다음에 설명해 줄 때는 두 번, 세 번까지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짜증납니다. 첫 번째 정화식. 등차수열의 정화식. 숫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식, 등비수열의 정화식.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은 종류가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운데 항의값이 2배 해주면은 양쪽 옆에 거랑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등차 중항, 등차수열의 정화식. 가운데 항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양쪽 끝에 거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의 정화식. 세 번째, 조화수열의 정화식. 조화수열은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이었을 때 조화수열이라고 봅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AN을 조화수열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 빨리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모르죠? 선생님이 6, 12, 6, 4, 3이라고 썼습니다. 이 수열은 조화수열입니다. 왜냐면은 이 숫자 역수의 값은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역수의 값들은 전부 다 12분의 1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인가?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우리는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봅니다. 조화수열 중에 6, 네모, 3이라고 한 녀석의 네모의 값이 4인 거 알고 있죠? 조화수열이라고 지금 이거 6, 4, 3. 네모의 값을 조화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조화중항을 구할 때는 양쪽 옆에 있는 숫자의 합분에 이 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9분의 9 약분하고 4가 남니? 세 개의 숫자가 A하고 X하고 B의 값이 조화수열이면 X라는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있는 숫자의 합분의 이 곱으로 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2가 분자했는지 분모했는지 합인지 곱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말로 외웁니다. 합분의 이 곱이라고 외웁니다. 배웠었으나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기억하고 있어? 그럼 이건 다 하나 문제인 거야. 왜냐면은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 애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또 메꾸면 돼. 메꾸면 얼등하게 잘하게 돼.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합분의 이 곱이면 조화수열입니다. 네 번째 정화식.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an 곱 더하기 식. 숫자가 더해졌으면 등차수열. 식이 더해져 있으면은 식이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으면 그건 4번 정화식. 그건 an 값을 구할 때 증명은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fk로 구합니다. 이건 모든 참고서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안 해오고 있는 게 확실하겠네 지금. 모든 참고서에 다 있습니다. 작년에 센 수업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냐 니네? 네. 그럼 뭘로 공부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씨, 장은 졸라 멋있다. 이씨. 교과 3분을 1년을 삐댔어? 아이씨, 쌤 장고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해. 너 이 새끼들도 애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너희네 그렇게 수업하냐고. 니네가 그렇게 수업해서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라고 한번 지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나 선생님한테 그러겠지. 니까지 게 뭔데 전화해서 지랄이냐고 하겠지. 나 며칠 내로 전화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전라도 애들 다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n 곱하기 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쌤이 정화식 설명한 중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있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항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fn-1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일반항입니다. 곱하기 식이 곱해졌을 때 an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곱해서 fn-1까지 곱하면 됩니다. 점화식은 10번 점화식까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5개만 설명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5개 더 있습니다. 근데 얘네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것도 아직 안 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 하지만 6번 점화식을 하면 알아듣나? 선생님 못 알아들을까 봐서 지금 안 하려고 했었거든?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p 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 이런 점화식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문제 볼 때는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본 적이 없어? 네. 배웠으나 참고서에도 있어서 문제도 풀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새끼가 문제입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반드시 알파 값을 구합니다. 알파의 값 1-p분의 q입니다. 본 적 있어 없어 알파? 아 있어? 처음 봐? 쓸 때 이 녀석의 값은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하고 있죠. an 플러스 1의 값이 2an 플러스 1 극한값 구하세요.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을 만나면 극한값은 항상 알파가 극한값입니다. 보자마자 1-p분의 q만 구하면 됩니다. 1-p분의 q만 하라고 했는데 아 맞아 이게 극한값이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네. 쉬는 시간을 못 가지겠다. 야이씨. 엄마들한테 학원비 더 내라 그래. 너 멍청해서 학원비 더 받아야 되겠어. 농담이야. 자, 1, 3, 7, 15, 31 느낌이 오셨어요? 난 저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1씩 더 하려고. 2, 4, 8, 16, 32 이런 마음에 들어. 무슨 수열이야? 그럼 나는 지금 AN보다 1이 큰 수열을 알 수 있는 거네? 그건 2의 n승인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AN 값 구하겠네. AN 값은 2n승 마이너스 1이네. 내가 지금 한 작업은 숫자 AN의 값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적절한 숫자의 값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의 일반항 구하고 나서 다시 AN의 일반항 구한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나 이거 하려고 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2an 플러스 1 첫 번째의 값 1이라고 하려고. 1한테 2배에서 1 더하면 3 3한테 2배에서 1 더하면 7 7한테 2배에서 1 더하면 15 지금 이 녀석을 이 위에 걸 지금 이렇게 간결하게 쓴 거야 지금. 근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an 플러스 1 양변 1을 더하려고. 나 지금 왼쪽도 1 더했고 오른쪽도 1 더해서 1을 묶었는데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 an 말고 an보다 하나 큰 수열 이 수열의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됐나요? n대의 방법 n 플러스 1대의 방법 n번째 항한테 2를 곱해야지 다 함께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거 맞아요? 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2 곱해서 다음 거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n번째 거한테 2를 곱하면 다음 거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 초항의 값은 이 수열의 초항은 1대2 관계 초항 A1 플러스 1이 초항. 근데 A1 값이니까 A1 플러스 1은 2 초항 2 공비 2 그래서 2의 n승 이렇게 숫자로 써가지고 직접 하지 않아도 요거 한 번만 쓰면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 값은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성환이 뭔가 이해 덜 된 느낌이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갔어. 지수는 나 이거 두 개 똑같은 내용을 숫자로 열거해서 이해시킨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할까봐 숫자를 한번 열거해 준 거야 지금.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고 이걸 문자로 얘기하면은 이거야. 수식으로 얘기하면 됐을까? 혹시 이해 안 됐을까봐 여기다 이것만 써주면 더 이해 잘 되는데 A1 플러스 1 A2 플러스 1 A3 플러스 1 A4 플러스 1 이것들이라고 이것들 앞에 거 뒤에 거 2 곱해야지 다음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문자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일반원 구할 때 했던 작업을 문자로 얘기하겠습니다. P 플러스 Q꼴의 조반식을 만나면 반드시 알파를 구합니다. 알파의 값은 1-P분의 Q입니다. 쓸 때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로 쓰셔야 됩니다. 또 와닿지 않을 거야. an 플러스 1 값은 2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1-P분의 Q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n 플러스에서 알파를 뺐습니다. P의 값은 2입니다. an에서 알파 값을 뺐습니다. 그럼 아까 썼던 이 녀석이 아까 썼던 이 식입니다. 된 거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an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n보다 알파만큼 작은 수열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알파만큼 작은 이 수열은 n번장, n 플러스 1번장, p를 곱해야지 다음항이 나옵니다. 공비가 p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초항은 n값 대신에 1-2번 a1 빼기 알파가 초항입니다. 따라서 이 등비수열은 초항의 값은 a1 빼기 알파가 초항이고 공비의 값은 p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난 an 값만 구하면 됩니다. a1 빼기 알파 p의 n-1승 플러스 알파네? 그런데 P라는 녀석의 값이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P의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극한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 빵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만 남겠네. 하지만 P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커졌다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 시험에서는 P 플러스 Q꼴의 조만식이 나왔을 때 극한값 구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P의 절대값 1보다 작은 걸 물어봅니다. 숫자로 수렴하는 게 묻고 싶거든. 발산이 답인 걸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꼴의 조만식을 만나면 무조건 알파의 값 1-P분의 Q의 값이 극한값입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안 배웠냐? 방학 때? 아, 나 이 양아치 새끼. Q학원? 이 새끼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야? 너 이씨 애새끼들 왜 망치고 있냐고? 아이 진짜 졸라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랑 니네랑 지금 저번 시간에 맛배기 수업했고 오늘 지금 1시간 반째 수업하고 있어. 다른 걸 느끼니? 선생님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냐? 그러면 잘 설명해주면 대가리에 입력이 될까? 선생님은 모든 애들한테 잘 설명해줄 수 있거든? 어떤 애들은 그 설명을 듣고서 100번 하든 200번 하든 머릿속에 안 남기는 수없이만 애들이 있고 그걸 새기고 머릿속에 자기 걸 만든 애들이 있는 거야. 자기 걸 만들어야지만 성공하는 거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 점화식은 이런 점화식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져 있는 점화식입니다. 에이 설마 한지 얼마 했다고 고사에 까먹었을까? 그지? 이런 점화식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식이 곱해져 있는 녀석입니다. an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a1 곱하기 1대2 반거 2대2 반거 3대2 반거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라고? 네, n-1까지 대입하고 다 소거되나? a1 곱하기 이거 났나? 그럼 n이 무한대로 보면 an 극한값이 뭐가 돼? 그러겠네.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이제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 답이 뭐야? 네, 분모의 밑이 더 크니까 0이겠군요. 93번으로 왔습니다. 93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물어보는데 혹시 나머지 정리를 모르면 어떡하지? 어떤 식이 있습니다. px라고 하는 식을 선생님이
x-알파로 나누겠습니다. 몫값이 qx입니다. 나머지 값이 r입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 p한테 알파만 대입하면 나머지인가요? xn승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 값이 rnx입니다. rnx는 몇 차식이죠? 네, 1차 이하의 식이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 1차식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할 건데 2의 n승의 값이 누구야? 3n승의 값은 누구야? 이해하신 거 맞죠? 연립해서 AB만 구한 다음에 0대입하고 1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0대입한 게 누구야? 1대입한 게 누구야? 난 A하고 B의 값만 구해서 극한값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식을 뺐습니다. A 값이 누군데요? 이 식을 제가 노네 지금. 선생님이 물어볼 질문이 당연히 연립한 다음에 결과를 물어보면 딱 대가리를 계속 사용해야지. A의 값이 2값이면 B의 값이 누구야? 오, 서환이 머리 사용했어. 지수 놀았어. 했어? 안 했잖아. 자,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분자의 값이 b의 값이라고? 분모의 값은 더한 거라고? 더한 게 누구야? 답은요? 선생님 약간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쉽게 언제든 머리 사용하게 만들어 똑똑하게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만약에 선생님 니네 상태 안 좋았으면은 지난 수업 시간 저번에 잠깐 언급해보고 오지마 이랬을 건데 나 희망을 느끼거든?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거는 머리를 사용하는 게 빨리 능숙해졌으면 좋겠다. 너희는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레벨이거든? 뇌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머리를 사용해. 계속. 자연수행 값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AN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n, 0, B에는 0,xn, C에는 xn, xn입니다. xn 값이 누군지가 중요하구만. 직각이 되면 삼각형 TN의 값을 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여기가 1,0, 0,1, 1,1, T1입니다. 근데 x2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중점이 되게끔 하라고? 요점 좌표가 지금 C1 모양인데? 여기가 A2, B2, C2. 여기는 C1. C1의 값이 A2, B2의 중점이라고? 그럼 여긴 이겠네? 이거 2,2네? 다시 이거 중점이니까 이건 4겠네? 다시 이거 4,4니까 8이겠네? 삼각형 TN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넓이의 값이면은 요거 등비술인가? 1, 2, 4, 8? 그럼 x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xn 값이 누군데? 네, 2의 n-1승이라고? 요 녀석이 xn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요건가? 그 다음에 삼각형 TN의 세변 위에는 점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수인 점의 개수? 처음엔 정수인 점이 3개 아니야? 그죠? 세변 위에는 그 두 번째 거는 정수인 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B1의 값은 3개, B2의 값은 6개,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2개 있나? 지금도 2배씩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비행값 위반항이 누군데? 대입에서 극한값만 구하러 갑니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니네는 암산해서 답을 구하고 있겠다. 그지? 답이 뭐냐? 날 새겼다. 5, 8이 어디서 집을, 아유, 나, 씨, 근데 모르는 거야. 8이 어디서 나오냐? 된 거 맞아요? 안 된 거 같은데? 지수 안 된 거 같은데? 자, 이제 레벨 3로 왔습니다. 오늘 담배 피워야 되는데 담배 필 타임을 놓쳤다. 수업 끝나고 피워야 되겠다. 여태까지 봤던 문제는 쉬운 문제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3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는데, 네, 다 쉽지 뭐. 자연수행값에 대해서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포물선에 대해서 PN이라는 점에 접히는 n컴마 n제곱이고요. 그 점이 접점인 모양인데, PN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때 LN이라고 하는 선이 접선인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N이라는 점입니다. X축과 접하고 PN에서 LN과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QN에서 접하고 PN하고도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원이 CN, 왼쪽 원이 CN 다시인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어쩌고저쩌고 선분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YN하고 RN 길이? YN하고 RN 길이? 그럼 나 접선에 Y절편 필요한 모양인데? 그럼 접선 필요하잖아. 접선 구하랜다? 접선 어떻게 구하냐? 아, 기울기가 2n이라고? 설명 안 해도 되지? 접선 구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 0, 마이너스 n제곱이네? 이 점 필요한데? 혹시 R이라는 점 어떻게 구하냐? 혹시 R인 값 필요한데? 거리가 어디가 그래 똑같아? 아, 여기 YN에서 P점까지 하고 YN에서 RN까지 길이? 그래서 그냥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자고? 오,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RN이라는 점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여기 길이로 대신하자는 얘기죠? 지수도 이해했나요? 그럼 분모 있는 거 바로 구할 수 있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제가 또 노는 것 같은데? 놀았잖아, 지금 니네. n, n제곱이랑 0, 마이너스 n제곱 두 개 빼가지고 제곱했죠, 지금? 자, 그 다음은 OQN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OQN 길이가 필요하면은, OQN 길이 또 뭘로 구해? 접선 극점에서 극조도 접선이니까 그죠? EN 마이너스 N제곱 여기서는 이 원에서는 이것도 접선이고 이것도 접선이 될 수 있잖아. Y축에 접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건 접선이 맞는데 이건 PN에 접한 접선이 아니죠. 지금 접선은 이게 접선이죠. PN의 접선이. 그 지금은 여기 길이를 똑같다고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뭐 하자고? 접선의 X절 접선의 X절편? 접선의 X절편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PN이랑 여기 길이 똑같다고 놓고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것만 더하자고? 오, 괜찮은데? 안 그랬으면 선생님 이걸로 구하려고 했었는데. 중심점 좌표 구하려고 했었는데. 중심점 X좌표의 값하고 QN X좌표는 똑같으니까. 중심점 구하려면은 법선이 필요해. 법선은 접선과 수직인선이 법선이죠. 그래서 네 말을 적용하겠습니다. 지수 지금 서환이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X절편 값이 누군데?
네, 두 점의 중점이니까 yn과 pn의 중점. 이 점이 2분의 빵입니다. 2분의 빵에서 pn까지 거리만 재면 거기 길이 여기 길이인가? 그럼 이 점 좌표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재면 길이가 누군데? 4분의 거기다 뭘 더하죠? 네. 이제 무한대 없는 무한대 꼴입니다.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려고 합니다. 최고차항계수 비교했습니다. 2분의 그러네. 그래 답이 50이네. 오씨, 졸라 쉬운데? 그지? 이게 무슨 레벨 3야? 96번으로 갔습니다.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지금 루트 3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x축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의 값이 n이 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요 점 좌표가 x좌표가 n이라는데? 무리함수 y는 루트 3x라는 무리함수. 루트 3x 위는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qn? 그럼 qn이라는 점도 알고 있는 거네? x좌표의 값은 n분의 1, y좌표의 값은 삼각형 OPNQN의 내저분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의 값을 AN이라고 하세요. 외저분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의 값을 BN이라고 하세요.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저분, 외저분이라고? 야, 내저분, 외저분. 내심, 외심이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심의 y좌표가 필요한 모양인데? 내심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이 좀 y좌표 필요하다며. 이 점의 y좌표는 결국 원의 반지름인가? 내저분의 반지름 필요한가요? AN은? 뭔 내 말 이해 못하니? 이거 내저분의 반지름이라고. 내저분 반지름 구할 거라고. 내저분 반지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문제 풀었을 건데 뭘로 풀어? 삼각형의 내저분의 반지름은 중2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니네 지금 적어도 못해도 병지성 풀었을걸? 뭘로 풀어? 그렇죠, 넓이를 구하지? 삼각형 OPNQN의 넓이값 가지고 구할 생각입니다. 밑변값은 n, 높이의 값은 n분의 루트 3? 그럼 넓이의 값은 몇이야? 네, 2분의 루트 3이네. 반지름을 AN이라고 하려고. 그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A 그래서 세변 길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변 길이. 지수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만큼 길이의 값을 A, 여기 길이의 값을 B, 여기 길이의 값을 C라고 한다면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면 여기 넓이의 값은 높이의 값이 R, 밑변은 C, 2분의 1 CR. 여기 넓이의 값은 2분의 1 AR, 저기 넓이는 2분의 1 BR.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 길이. 이걸 중2 때 내심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합니다. 세변 길이 구했습니다. 세변 길이 구하기가 불편하네. 하나는 n, n은 n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니네가 빨리 구해. 역시 나 구하기 싫었는데 결국 내가 구했잖아. 된 거 맞아? 뭘 고민하냐, 이 바보야. 1대 루트 3대 2잖아. 그 다음 길이 구했습니다. 이건 진짜 못해 먹겠다. n-n분의 1 제곱 플러스 요게 그지네. 아무튼 구했네요. 이제 나누기만 잘하면 an 값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루트 n-2분의 1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n제곱분의 3인가? 그것분의 분자가
네, AN 값 구했습니다. 이제 BN 값이 필요합니다. BN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거잖아. 그죠? 아이씨, 외접원의 반지름 뭔지 주고 구하냐? 내접원의 반지름 넓이를 구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값이랑 관련돼 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이게 원점을 지난다고 했나? 그럼 여기는 이 점좌표 x좌표가 누구야? 중심점 x좌표 2분의 n인가? 여기가 원점 지나고 n, 0을 지나니까 반지름 값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건가? y좌표의 값 bn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지. 여기 의 값을 잡을 수가 없지. 에이씨, 그럼 다른 방법 써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용하냐? 음, 이 정도 지나야 되지, 지금? 이 정도 지나야 되잖아. 삼각형의 외접원이었잖아. 아, 하기 싫은데, 이거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다 똑같은 길이죠. 그걸 하기 싫다고. 돌아가시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x-2분의 n의 완전제곱식 y-bn의 완전제곱식 rn이라고 할게요. 아, 0,0하고 n분의 1, n분의 루트 3을 대입해서 연립해야 되거든? 연립하면 bn하고 rn을 구할 수 있어. 나 근데 이거 하기 싫다. 나 담배 피러 갈 거야. 연립해놔. 이거라고? 너 믿어? 지수도 똑같이 나왔어? 이제 꼴랑 연립하는데 모르겠다고? 야, 모르면서 연립해야 되잖아, 지금. 나 못해. 귀찮아서 못해. 근데 지수가 못한다고? 돌아버리겠네. 그럼 해야지, 뭐, 어쩔 것이야. 빵커만 빵 대입했습니다. n분의 1, 이거 대입하고 있습니다. n분의 1 대입에, 이거 그지 같네. n분의 1 대입하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루트 3, 마이너스 bn제곱, 된 거 맞니? 그럼 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빼자. 된 거 맞아요? 몇이야? 이거 빼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플러스 1 그리고 4분의 n제곱은 소거됐습니다. n제곱분의 3 가운데 누구야? 마이너스 플러스 뺐으니까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누구니?
2n분의 2 루트 3 bn? 어이씨, 하기 싫은데 돌아버리겠네. 2항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n제곱분의 4. 이게 n분의 2 루트 3 bn? 지수 됐을 것 같은데? 지수 됐어? 그럼 왼쪽 값이 통분했을 때가 n제곱분의 4 마이너스 n제곱? 뭐야 이 사기꾼 놈아. 잘못. 와, 나 이씨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n 약분하고 2 루트 3이 분모했어야 돼? 지수 이해된 거 맞아? 야, 이씨, 결국은 내가 했잖아.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러 갑니다. a, bn 곱한 거에 극한값 구할 겁니다. a, bn 값을 곱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3은 지워지지 곱하면 분모에 2n만 곱할게요. 분모에 2n 곱했더니 2n제곱 4 루트 속에서 뭘 곱해야 되는 거야? 2는 앞에다 쓰자. 나 지금 n제곱 곱해야 되죠. n 4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n제곱분의 3? 아니 그냥 3? 분자의 값은 이건가?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2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한데? 이상하네. 잘못했네. 플러스 4분의 1이겠다 답이. 왜냐면 bn은 선분의 1이지. 선생님이 점을 잘못 잡았지. 마이너스 bn으로 잡았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호 바꿨어야 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고 답이 플러스 4분의 1이겠다. 됐나요? 그럼 4분의 1 값만 구해서 100배 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건 교점 계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엄청 쉬운 것 같은데?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함수 fx의 그림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범위를 쪼갤 거죠.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수 비교해? 계수 비교하면 누군데? 내심이 된 거 맞니? 이건 2x 그렸습니다.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근데 직선의 기울기 1이라면서요. 직선의 기울기 1인 선이면 대충 요게 직선의 기울기 1이라고 할까? a는 달라지는 거잖아. a가 빵이면 교점 몇 개야? a가 빵이면 교점 몇 개야? a가 빵이면 y는 x잖아. 1,1도 지나고 0,0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잖아. 두 번째 거는 1보다 살짝 컸을 때? 1이었을 때가 여기 비어진 두 점 지나는 거지. 1보다 살짝 크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세 개 한 개네? 졸라 쉽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못해.